곡소리 났던 수도권 신도시 집값 바닥 찍고 상승 중? 수도권 신도시 얘기를 50% 압도적으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요즘 관심이 좀 맞아요. 많구나, 뜨거워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신도시들이 반등하고 있다. 오늘 콘텐츠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가치를 지닌 부동산이 뭔지, 신도시에 관심이 많은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신도시 집값 빠르게 회복 중이다. 분당 8.7%, 동탄 16.8% 올라. 꽤 많이 올랐네요. 그죠? 내 집 마련 수요 높은 신도시, 집값 회복하나? 23년 7월 18일 기사고요. 6억 하던 게 9억, 11억 갑자기 신고가를 찍기 시작했어요. GTX-A 타고 동탄 집값 급반전. 네, 정말 이거 언제까지 우려먹을까? 그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이런 또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폭탄 진통 겪은 검단 신도시의 반전. 검단? 여기도 신도시네요. 반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안 좋았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나 봐요. 그죠? 이거는 7월 13일 기사입니다. 분당은 훨훨 나는데 대곡 소사선에도 힘을 못 쓰는 일산 집값 해가지고 이번 달 7월 초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지금 7월달 들어와서만 신도시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기사만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수도권 신도시들은 반등 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모든 신도시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왜? 여기 마지막 요거 있잖아요. 그죠? 분당은 나는데 대곡 소사선이라는 이 새로운 지하철이 개통을 했어요. 그런데도 일산의 지금 집값이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신도시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요 정도까지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수도권 신도시의 최근 변화하고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수도권 신도시의 최근 변화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죠. 지금은 7월이고요. 그러니까 전달까지입니다. 전달로부터 직전 6개월간 수도권 신도시의 가격 상승률을 분석을 해봤대요. 직방에서. 그랬더니 동탄 2 신도시가 무려 16.8%로 가장 많이 올라갔답니다. 자,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그 변동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단이 16.5%. 오, 검단 많이 올랐어. 그죠? 광교가 11.6%, 위례가 10.4%, 판교가 8.8%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역시 경기도의 왕자, 분당이 8.7%, 그 다음에 평촌이 3.7, 삼본이 1.8, 중동이 1.3. 일산이 없네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이런 거고, 이기 신도시 중에 또 얘네 말고는 상승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죠.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은 순서대로 1기 신도시는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이런 순이고요. 2기 신도시는 동탄, 2 신도시, 검단, 광교, 위례, 판교 이런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자, 요거가 현재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실 하나고요. 자, 이걸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분당 어디 있죠? 성남에 있죠, 성남? 성남은 강남에서 좀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죠? 평촌은 어디 있죠? 안양? 안양, 그렇죠. 안양은 어디 있죠? 우리 동작구 아래에 있죠. 그죠? 그리고 산보는 그거보다 좀 밑에 있고요. 중동은 저기 서쪽, 인천으로 넘어가는 관문인 부천에 있고, 일산은 서북 지역에 있습니다. 수도권 서북부에. 동탄이 어디죠? 동남부. 검단, 여기는 서쪽이죠. 인천이니까. 광교, 수원. 그죠, 수원, 동남부. 위례, 동남부. 판교, 동남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단을 제외하고 수도권 동남부에 있는 신도시들 위주로 오른다 이거예요. 최근 6개월 동안. 그죠? 이게 최근의 변화입니다. 이걸 일단 뭐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계속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가격 수준은 어떨까? 각각 신도시별로 어디가 얼마 정도 할까? 어디가 제일 비싸고 어디가 제일 쌀까? 요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가격 분포입니다. 23년 6월이고요. 신문기사는 뉴스원 거고, 뉴스원에서 이 직방 데이터를 인용을 하셔가지고 기사를 이제 내셨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게 보면은 순서대로입니다. 순서. 가격순입니다. 가격순. 제일 비싼 게 어디다? 판교. 판교.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우리에겐 판교가 있다.
약간 그런 판교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미래도시 느낌. 여기 가보면요 직장인 분들이 힙한 느낌. 헤드셋 딱 쓰고 발만 올리면 웅 가는 거. 세그웨이 하고 선글라스 쓰고 그 에어조단 유행하는 거 그런 신발 신고 다녀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판교에 있는데 가면은. 그런 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재밌겠다고 하는데 죽자고 달려오는 거 아니죠? 다시 내용을 돌아가서 판교 신도시가 4,400 정도 합니다. 평당 4,400. 자, 평당 4,400이면 여기에 25 곱하면은 25평 가격이에요. 얼마죠? 10억이 훌쩍 넘죠. 오. 11억, 12억 정도 시세인 겁니다. 아, 비싸구나. 그 다음으로 비싼데 어디냐? 위례 신도시. 자, 위례 신도시는 평당 3,500만 원. 그 다음이 분당. 와, 분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분당은 주황색 그래프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뭐냐면 30년 됐다는 얘기거든요. 30년 됐는데 조성이 훨씬 더 늦게 된 2기 신도시 위례랑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지가 그렇죠. 입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광교, 그 다음 평촌, 동투, 고덕, 이건 평택이죠. 일산, 중동, 동원, 검단, 삼본, 운정,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저기 양주, 옥정.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요런 순으로 지금 분포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현재 가격 수준은 1기 신도시는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삼본 순이에요. 그리고 2기 신도시는 판교, 위례, 광교, 동탄, 고덕, 동원, 검단, 운정, 한강, 양주.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좀 전에 저희가 최근 6개월 동안의 변동률을 봤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뿅. 6개월 변동률이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일산입니다. 앞에 두 개 어때요? 같아요. 같죠? 이 얘기는 뭐다? 비싼 놈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2기 신도시 볼게요. 동탄 2신도시, 검단, 광교, 위례, 판교. 동탄 2, 검단은 여기 있고요. 광교, 위례, 판교. 얘도 검단을 제외하고는 비싼 애들이 많이 올랐다. 요게 지금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자, 1기 신도시는 분당, 평촌 같은 상급지가 반등이 강하고요. 2기 신도시는 변동률의 폭은 다소 다르지만 1기하고 마찬가지로 상급지가 얘도 반등이 강하다는 거죠.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검단이죠. 예, 검단 빼고는 다 원래 비쌌던 놈들이 또 많이 오르기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얘들의 특징이 뭐다? 공통점이 다 동남부에 몰려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이. 일단 여기까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나요? 그럼 이런 생각 해봐야죠. 왜 우리는 수도권 동남부의 신도시가 더 비싼지 이해해야 돼요. 왜 수요가 몰릴까? 왜 반등한다고 할 때 더 반응이 빠르고 사람들이 더 몰려올까? 이거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선택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명 수도권 신도시 브리핑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첫 번째 서클이 서울 중심으로부터 20km 반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30km, 그 다음 40km, 50km 반경이에요. 1기 신도시는 여기 성남, 분당, 연두색 위주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고양, 일산 이렇게 5개입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는 송파, 위례, 성남, 판교, 수원, 광교, 화성, 동탄 그리고 위쪽에 양주, 그 다음에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인천, 검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조성하겠다고 얘기했던 3기 신도시는 위치가 과천, 교산, 왕숙, 창릉, 인천, 계양, 대장 이쪽이죠. 자, 그럼 이 지도만 보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1기 신도시가 여기 연두색이 제일 먼저 생겼어. 다른 색 없었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를 만드는데 2기 신도시 위치가 1기보다 어때요? 좀 더 멀어요. 좀 더 멀죠. 좀 더 먼데 2기니까 더 어떨까요? 새 거겠죠. 그렇지.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더 멀리 새 거를 지은 거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3기 신도시 조성한다는 3기 신도시 위치를 보시면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20km 반경 안에 몰려 있습니다. 더 새 거. 근데 더 새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3기 신도시가 입지가 나쁘지 않다.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얻어가실 게 있어요.
3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기 신도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왜? 가까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일단 하나를 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노나이님 왜 동남권에 있는 애들이 비싸고 왜 동남권에 있는 애들이 먼저 오르나요?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나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 표시해 볼게요. 잘 보세요. 짠. 자, 제가 파란색,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5군데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크기가 다르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 파란색 원이 뭘까요? 맞춰줘요? 틀려줘요? 맞춰주세요. 맞춰줘요. 제발 부탁이에요. 네. 직장! 일자리. 직장입니다. 네. 그렇죠.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인데 여기 보면은 크기가 좀 달라요. 이 크기가 제일 큰 데가 어디죠? 강남! 네, 강남에 가장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크기를 이렇게 좀 차이가 있게 표시를 해놨고요. 이게 수도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5개의 업무 지구입니다. 즉, 낮 시간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평일 낮에. 당연히 첫 번째는 어디다? 강남이죠. 강남. 그 다음에 가산, 구로, 여의도, 종로, 광화문,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의 실리콘밸리, 성남, 판교. 요렇게 5군데의 메인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승률과 시세가 비쌌던 것들을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많이 오른 것들. 화성, 동탄, 인천, 검단. 많이 오른 순서대로입니다. 네. 동탄이 제일 많이, 그 다음 상승률로 검단, 광교, 위례, 판교, 분당, 안양, 평촌이에요. 자, 보세요. 검단 빼고 다 어딨죠? 강남 아래쪽에 다 몰려있어요. 여기 몰려있죠. 그럼 이게 여기 왜 있냐? 강남, 판교라는 일자리 2개를 커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자리 중에 가장 많기 때문이죠. 잘 나가는 신도시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일자리 접근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도시에 청약을 넣으시거나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구해요? 저는 여기서 사는데요? 네, 그건 맞죠. 근데 집값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 접근성이 여기서 검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남, 판교 등 일자리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심지어 판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리가 여기 박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안정된 커뮤니티와 높은 생활 수준을 갖고 있어요. 이 안정된 커뮤니티와 높은 생활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교하는 걸 싫어해요. 비교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 절대적 수준이 높든 낮든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도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계획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삽니다. 네, 막 그런 우스갯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신도시에서는 부장님을 아파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짜증나는 때가 있다. 왜냐면 직장, 예를 들어 판교다 내가. 근데 판교에 그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판교 사는 사람이 꽤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막 만나고 막 이런 게 싫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막 부동산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직업에, 비슷한 소득에 이런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안정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판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IT 인력도 그 임금이 엄청 높잖아요. 그리고 강남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기본적으로 높은 분들이 이 근처에 둥지를 틀게 되는 거죠. 동탄 같은 경우에 여기 또 삼성 사업장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 신도시들에 비해서 이 지역에 위치한 신도시들이 높은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생활 수준 자체가 높아요. 이건 이제 임장을 가면서 제가 느꼈던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여기 학군의 의미라고 써놨는데요. 학군은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곳에 학군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서울 예를 들면 강남 대치동, 목동, 중계동은 강북에선 정말 학군 지역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 되게 학군으로 유명한 데가 분당 평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성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잘 나가는 신도시는 일자리 접근성이 좋고 안정돼 있는 데다가 임금 수준이 높은 곳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높다. 이게 잘 나가는 신도시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뭐냐, 이걸 통해서. 첫 번째, 거주지 선택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도권 동남부의 의미를 파악할 것. 내 집 앞에 있거나 또는 가기 편하거나. 뭐가?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막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는 예를 들어서 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여기 뭐 어딘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사는 곳 근처만 봐.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만 집을 구해요.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만 집을 구해. 근데 이 수도권 요 손바닥만한 지도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인사이트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은 여기다 사는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거주를 여기는 세 주고 여기서는 세 살고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위치가 이렇게 중요해요. 물리적으로 서울에 가까운 신도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울의 진정한 의미는 주요 일자리에 가까운 신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주요 일자리에 가까운 신도시일수록 높은 시세를 형성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괄호 열고 3기 신도시라고 써놨어요. 자, 무슨 얘기냐. 3기 신도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 지역을 선정하실 때 모든 곳에 다 도전해 볼 수 있다면 어느 지역 위주로 접근하셔야 되는지가 딱 나오는 거죠. 과천이 좋을까요? 왕숙이 좋을까요? 과천. 교산이 좋을까요? 왕숙이 좋을까요? 교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위치가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솔직히요, 여러분 보세요. 한 20분 정도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들. 여러분들 어딘가에서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요즘에 아주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한 해 만에 막 그러면서 제가 일기 신도시 이런 거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브 콘텐츠가 막 그런 게 많아요. 앞으로 재건축될 유망단지 탑 10. 그래갖고 여기 있는 단지는 맞아. 통합 재건축을 할 거고 여긴 이럴 거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재건축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말 안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미룰 거라 이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 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신도시 콘텐츠를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싶어 검색을 해봤거든요. 죄다 그런 거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게 중요한 걸 모르면 그거 보면서 마음이 막 혹한다는 거야. 흔들리죠. 특히 지금 같은 때. 어떤 때? 아니 분당이 올라간대. 뉴스에. 실제로 올랐잖아요. 올라간다니까 분당에 어떡하지? 집 보러 가야겠네 하고 분당 갔는데 거기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얘기하겠죠. 여기 재건축 추진하고 있어요. 시범단지 통합 재건축 할 거예요. 여기는 역세권이라서 용적률 특별 적용 받아가지고 용적률 더 높이 해줄 거예요. 여긴 재건축만 되면 대박이에요. 여기 GTX 들어와요.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잘못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건 반드시 내 집 마련 고민 있으신 분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존 템플턴. 월가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되어 있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고요. 제가 주식 구루들 책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부동산 구루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역사가 100년, 200년이 되고 수십 년간 투자했던 구루들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투자의 기본 원리가 비슷한 주식 투자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좋은 기업이라고 반드시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회사죠.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다 돈을 버나요? 아니죠. 네. 아직도 지금 저 몇 층에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 네네, 방 안에 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손을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걔가 좋냐 안 좋냐, 걔가 유망하냐 아니냐도 있지만 걔가 지금 현재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 켜면 재건축이 되네 마네.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지금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명의
그 아시아의 어떤 한 명의 투자자가 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부동산의 구루가 될. 내가 얘기한다. 네, 굴은 아니고요. 앞으로 네. 부동산의 구루가 될. 여러분들 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이 나온 지 지금 5년이 다 돼가가지고, 이 책 제가 쓴 겁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써있죠? 너나 위즈. 아시아의 구루. 네, 아시아의 어떤 부동산 투자자 한 명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좋은 지역이라고 반드시 좋은 부동산은 아니다. 오. 네, 이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격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무도 가격을 말하지 않는다. 그냥 여기 재건축이 될 거다. 여기가 무슨 개발이 될 거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저도요. 그런 말 듣고 투자했다가 진짜 오랫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은 딱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걔가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욕심 때문에 매매해버렸을 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가격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동남권 신도시가 좋은 거는 너무나 많아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 접근성이 뛰어나요. 혹은 아예 일자리 자체가 있어요. 거기. 재건축 특별법 이슈가 있어요. GTX 같은 철도 호재가 있어요. 등등등.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과연 나에게 적절한 가격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가? 내가 이 집을 사고 나서 혹시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냉정한 마음으로 실거주를 향유하면서 오랜 기간 보고 거기서 그 물건을 오랫동안 소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따져보시는 게 맞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보면은 좀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중심 잡고 좋은 의사결정 그리고 의사결정 이후에 후회하지 않는 거 이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 말아라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적합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여력 안에서 매매해서 장기간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콘텐츠를 통해서. 그래서 꼭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신도시 내 집 마련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전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오, 네.